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36편째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7개 기둥으로 구성된 인성공식 4번째 조직의 특성 시간입니다. 조직의 특성을 7가지로 구성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7가지 조직의 특성이 요 사이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경 적응, 생존 경쟁, 부분 전체, 신진 대사, 협조 공생, 정보 전달, 종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공식이 되겠을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조직과 사람은 이라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소제목으로 변태가 성공한다로 잡았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문장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변화로 가는 길. 변화한다는 말은 어떠한 형태가 있어서 형태의 모양과 그 기능이 그리고 성능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변화로 가는 길에 과연 어떠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변화라는 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가를 먼저 보시죠. 호두를 깨려면 이 그림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이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인지를 이제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 열매를 가을에 따서 껍질을 벗겨요. 벗기면 안에서 나오는 요것이 호두입니다. 그리고 호두의 열매 상태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죠. 호두를 깨려면 호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고정관념을 깨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라 얘기하는데 고정관념을 깨려면 고정관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변화하려면 변화가 가능한 기본 틀을 영어로는 폼이라 그래요. 우리가 폼 잡는다 많이 이제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기본 폼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폼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 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벗기잖아요. 처음에 아주 그냥 조금 거친 상태에서 동물의 가죽을 벗긴 그 상태를 피라 그래요. 피. 가죽이지만 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요. 그 피에 거기에는 털도 붙어 있고 살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 내두면 붙어 있는 살이 썩고 살이 썩으면 가죽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가죽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죽에 붙어 있는 썩어 문드러지려는 살을 도려내 가지고 순수하게 가죽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여기서 혁이라고 합니다. 혁. 다듬은 가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피혁이란 말은 동물로부터 벗겨낸 아주 거친 상태, 그 상태에서 썩어 문드러지려는 살을 도려내고 털을 벗겨내어서 다듬은 가죽을 혁이라 그래요. 이 혁을 또는 피에서 혁으로 다듬어진 상태가 있어야 개혁이 가능한데요. 개혁의 필수는 피와 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단어로 표현된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이란 여기 다듬은 가죽 혁. 다듬은 가죽 혁을 다시 요거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자신을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시 개자거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다듬은 가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듬은 가죽이 있기 위해서는 동물로부터 막 벗겨낸 거친 상태의 가죽, 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즉 고정관념, 호두, 기본 틀, 폼, 피, 혁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본체가 없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변화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변화의 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 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폼을 우리는 본복이라고도 하고, 모범을 보인다 할 때 모범이라고도 하고, 틀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본 폼이 갖춰져야 기본 폼을 담아서 남에게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폼을 담근다. 담아서. 그래서 인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개념이 통일된 상태의 기본 도구를 그 안에 넣어서 전할 때 필요한 도구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구를 담아서 남에게 옮기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본보기에 맞춰서 따라하죠. 이거를 컨펌이라 그래요. 컨펌. 컨은 따라하기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몸에 익어서 퍼폼,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퍼포먼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퍼포먼스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얘기하고,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축구장에 들어가는 선수가 경기의 룰과 규정을 알아야 하듯이 사회생활이라는 큰 경기장 속에서 반드시 서로 지켜야 될 규정과 규정을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을 통일을 했어요. 그것을 통일하다, 뭐를, 폼을,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이름 짓고 원칙에 따라 생활하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은 사회생활이라는 큰 운동 경기장에 들어가서 내가 취할 선수로서의 기본 자세와 룰을 익히는 기간이다. 그래서 틀을 통일한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원칙에 따라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원칙의 기본 틀을 바꿔서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들을 발휘하잖아요. 축구의 기본 동작이 뭡니까? 볼을 차고, 볼을 다루고, 발로, 그리고 머리로 볼을 받아내는 헤더, 이 기본 틀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발전시켜서 행한다. 이걸 트랜스폼이라 그래요. 여기에 변화의 엄청난 새로운 단계인 것입니다. 발전을 시킨 뒤에 그 뒤에는 폼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폼을 다시 바꾼다. 리폼이라는 단어가 이 변화 과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통 리폼 그러면 많은 주부분들이 수선이라는 단어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리폼의 원래 뜻을 개혁이라고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 폼의 중요성을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폼이 없으면 리폼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기본 폼이 없다 그러죠. 폼을 우스갯소리로 일본말로 가다라 그래요. 가다. 폼을 일본말로 가다라고 하는데, 이 가다가 갖춰지지 않은 사회다. 그래서 노가다 사회다라는 단어를 자조적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공사판에서 오늘은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모래 날러, 내일은 철근 날르고 그 다음 날은 주변 청소하는 일, 이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을 노가다 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나의 전공 분야 기본 틀이 없이 닥치는 대로 하는 일의 형태를 노가다라고 합니다. 그 노가다를 폼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폼이 없다. D. 그래서 추상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추상이란 단어는 폼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생활 속의 형태란 말입니다. 폼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폼을 가지고 inform, conform, perform, uniform, transform, 그리고 완성 단계인 reform으로 간다. 이게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조직과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변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폼이 있어야 되고 그 폼을 가지고 적응을 하는 겁니다. 적응이 무엇인가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인간 변화 과정 중에서 태어나서 임종 때까지 일생이 이렇게 쭉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바뀌는 일생의 과정 중에서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남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호칭 속에 거기에 맞춰서 나의 생각 체계와 행동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바뀌지 않고 호칭만 바뀌고 또는 몸만 바뀌는 형태의 변화가 있고 바뀌는 호칭에 맞춰서 자기의 정신세계를 같이 바꿔나가는 변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거래적 변태라는 말은 태어나서 3달 또는 12개월까지 우리는 소아라고 부르죠. 소아.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를 유년기라 그러고 13세까지 또는 14세, 18세까지를 청소년기, 그리고 45세까지를 중년기, 65세까지를 중장년, 그 이후에 70, 90까지를 노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발달과 나이 듦에 따라서 이런 호칭이 바뀌는데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보고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변했다라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거래적 변태라 그래요. 거래적 변태. 변하기는 변했는데 정신세계는 여기에 맞춰서 변하지 아직 않은 거예요. 그거와 다르게 소아 유년 시절을 어린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청소년 시절을 학생, 그리고 중년, 중장년 시기를 사회인, 조직인이라고 부르고 노년 시절을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호칭에 맞는 자기 사고 체계와 행동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잘 성숙되어서 몸이 바뀐 것과 같이 정신 상태도 숙성된, 성장된 상태의 변화를 변형적 변태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의 개념은요. 변형적 변태, 거래적 변태는 외형만 바뀌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변형적 변태는 외형과 정신세계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변형적 변태라고 하는데 박완순 인성TV가 인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인간이 가지는 변형적 형태의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함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문장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많이 쓰고 듣고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몸은 변했어요. 그런데 몸만 변했지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를 후손에게 전할 사고체계의 틀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업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장 조직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는 하나 할 일이 없는 상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되니 그때 그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인생을 거래적 변태의 모습으로 살아왔다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변형적 변태로 살아오셨다 그러면 60, 70에 은퇴를 하시면 그동안 쌓였던 지식, 지혜 그리고 인생 경험을 그대로 폼을 담은 인포메이션이라는 지혜의 틀을 가지고 내 후손, 주변 동료 그리고 배우자, 손자, 손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변형적 변태에 이르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갖춰야 될 정신세계이거든요. 그것을 인간 변화 과정의 최고 목표라고 저희는 설정을 하고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박완선 인성TV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변화 과정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그랬죠. 그 적응과 대응의 차이가 무엇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막 혼용하고 있거든요. 차이를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이게 큰 불이 났어요.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면 우리가 되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첫째는 불을 먼저 끈다. 또는 불을 지른 범인을 잡으러 간다.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먼저 몸을 옮기시겠어요? 먼저 불을 끄는 행위는 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을 끄는 행위를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을 잡으러 가는 것을 그 행위를 대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적응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내 안에 있어. 어떤 변화가 내 주위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 현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범인을 잡으러 간다는 대응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내 밖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문장은 저희가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과 대응이라는 단어가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적응과 대응의 기본 뿌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적응은 모든 주변 변화 또는 사태의 원인이 나의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세계가 기본 뿌리입니다. 하나, 적응은 모든 잘못이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을 돌리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심리 상태가 적응, 대응입니다. 대응. 그래서 적응을 한다 함은 무슨 변화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노력을 적응이라 그러고 대응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났을까라고 핑계거리를 찾으려는 내 심리 상태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응과 대응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그러지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직인이 변화에 적응할 때 꼭 참고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이 가지는 7가지의 특성,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36편째 첫 장에다가 표시해 놓은 특성 7가지를 숙지를 하고 그걸 몸으로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나이값 하기 위한 날갯짓 습득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곧 변형적 변태의 최고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스스로 이것이 나이값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두 번째로 나이값 하기 위한 날갯짓 습득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변형적 변태의 최고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생활 속에서 나이에 들어감이 나의 생존력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왜 거기에서 내 나이 들어감이 나에게 가져다 준 지혜, 지식, 경험을 체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자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경쟁력을 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경쟁력은 상대방이 있는 나의 실력이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단어하고 짝을 이루지, 그러나 생존력은 경쟁이 없이 내 스스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아무도 없더라도 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생존력 구축이 조직인의 변화 적응 시 꼭 염두에 둬야 될 두 번째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상황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직인의 변화 적응 시 주안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으로 만 가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을 내가 스스로 익혀두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으로 만 가지 변화에 적응하는 한 가지 방식이 인성이에요. 그 인성을 공식화시켜 놓은 것이 인성 공식이고 그것을 생활화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기 성찰의 기본 도구를 살아가시면서 확보를 하셔야 돼. 자기 성찰의 기본 도구. 이것은 우리의 외모를 확인할 때 거울을 보죠. 그래서 모양이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고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외형적인 것은 거울로 확인이 되나 내 내면, 정신세계 과연 틀을 갖췄는가라는 것은 뭐로 확인하겠습니까? 그때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내 자기 스스로의 성찰 도구가 인성입니다. 인성이라는 자기 성찰 도구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경우에 나를 거기에 비춰보고 요것은 내가 부족했구나. 요것은 내가 지혜로서 쌓아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지혜를 계속 축적할 계기를 준단 말입니다. 거울은 유리 뒤에다가 알루미늄을 붙이고 알루미늄 뒤에 페인트를 칠을 하면 그게 거울이 됩니다. 내면을 점검하는 인성 거울은 여러분의 생활이라는 큰 유리 뒤에다가 인성 공식을 붙여놓고 그 뒤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내는 생활 속 시간을 칠한 것이 인성이라는 거울입니다.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생활 속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유리에 인성 공식이라는 알루미늄과 같은 대형품을 붙이고 인성 거울, 인성 공식이죠. 인성 공식을 붙이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를 칠하듯이 나이 들어감을 그 뒤에다 칠한다. 이것이 나의
내면을 점검하는 인성 거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36편의 결론입니다. 사람과 조직의 공통 특성 첫 번째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의 최종 목표는 변형적 변태되기입니다. 변형적 변태되기이며 변태를 위한 필수 전제 사항은 사고와 행동 체계의 기본 틀, 폼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폼을 갖추기 위해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재해석하여 생활 속 사례와 융합을 시켜 정리한 지혜 전달 도구, 즉 인성이라는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도구가 7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인성 공식입니다. 이것이 제36편의 결론입니다. 박완순 인성TV가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되어가는 꼴, 즉 성이죠. 성이 완성된 상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름드리 나무의 나이테에서 느끼는 중후함처럼 인성을 갖춘 어른의 존재를 드러내는 인생의 나이테는 인성 공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공부를 위해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